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울산과기대에 있는 전세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모션 커렉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하기 시작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르시티, 그러니까 non-occurring 관련해서 스파르시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조금 해와서요. 최근에 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6페이지인데요. 25분 만에 36페이지 많아 보이죠? 근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조금씩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아까 이창욱 교수님이라신, 께서 또 조규성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죄송합니다. 제가 다루는 것이 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펫 또는 스펙 쪽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펫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게 페이션트가 있고, 보통 라디오 뉴클라이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F18이라든지 O15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어떠한 그런 원리들은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환자 정보,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 뉴클라이드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어떤 펑션 F라고 놓고, 그 다음에 디텍터에서 디텍트 되는 어떤 정보들을 Y라고 놓고, 이런 F와 Y와의 관계를 일단은 봐야 되겠죠. 아까 또 설명이 나왔다시피,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 F가 있고, 여기에 Y가 있고, 어떤 메디컬 이미징 시스템, 펫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다 거치게 되면 이렇게 Y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가 아니라 당연히 Y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런 Y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F를 얻을 것인가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 때 사실 어떻게 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예인데요.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펫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컨벤셔널 방법을 썼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썼더니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이것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모델을 다르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FPP라고 해서 이제 inverse radial transform, 그러니까 Fourier slice theorem을 바탕으로 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모든 지오메트리라든지 어테뉴션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모델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이즈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했을 경우에 이런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링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델링을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할수록 계산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인버스 라디언 트랜스폼 또는 필터드 백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순식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모델 베이스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또는 스태티스티컬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1시간, 물론 빨리도 요즘은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극단의 모델링을 보면은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아예 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포워드 프로젝팅으로 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느리겠죠. 점점 복잡해질수록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를 잘 선택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되겠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스펙이라는 아까와는 조금, 펫과는 조금 다른 영상 모델레티인데요. 아까는 이제 F18 같은 경우에는 양전자를 방출하고 양전자가 전자를 만나고 전자가 감마레이 두 개를 배출해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양전자가 안 나오고 바로 감마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레이가 컬리메이터를 통해서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컬리메이터를 거친 감마레이가 디텍트가 돼서 우리가 사이노그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스펙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이거였습니다. 아이오다인 131 라디오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는 그래도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온 굉장히 새로운 암 치료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토시트모밥이라고 부르는 어떤 엔타이바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이오다인 131을 붙인 거죠.
이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엔타이바디 같은 경우에는 CD20라고 불리우는 엔티젠에 보통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붙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non-Hodgkin 림포마라고 불리우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이제 그 림프노드의 끝쪽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인데요. 굉장히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암인데 다행히도 여기에 이제 CD20가 보통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엔타이바디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오다인 원더리먼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감마 디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레이를 발생하게 하는데 이게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90%는 베타 디케이를 하게 됩니다. 베타 디케이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높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대신에 이제 레인지 자체는 1mm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러니까 트래블링을 좀 적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케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있던 근처로 폭탄이 떨어지는 걸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어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래서 튜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종 그러니까 신종 테라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다 있지 않느냐, 뭐하러 이미징을 해야 되지라는 말씀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스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이 결국은 이 도스를 넣을 것인가의 어떤 그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스를 만약에 많이 넣게 되면은 암세포가 다 죽겠죠. 근데 사람도 죽겠죠. 근데 그 도스를 적게 넣으면은 암세포도 안 죽고 물론 사람도 안 죽고요. 결국은 얼마나 적정량을 넣어서 암세포는 죽이면서 그 노멀 티슈를 프리저브하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로우 도스를 먼저 넣은 다음에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 이제 얼마만큼 도스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메트리, 즉 얼마만큼 도스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스펙이라는 어떤 이미징을 사용해서 그런 도스를 저희가 도시메트리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베타 디케이가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감마 디케이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베타 디케이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펙 CT가 있는데요. 스펙 CT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인 프로토콜이 일반적으로 이제 로우 도스 CT를 먼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0분짜리 스펙을 찍게 됩니다. 뷰는 그러니까 60뷰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CT가 있고 이런 스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을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또 이제 그 디자인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모델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모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세 가지 정도의 다른 모델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모델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민 메저먼트 모델이라고 불러서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오메트리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이제 어테뉴에이션 커렉션이라든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조교성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나왔던 PSF라는 거,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모델링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A 매트릭스 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캐터도 물론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캐터도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스캐터가 그 펫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스펙에서는 굉장히 또 쉽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트리플 윈도우, 에너지 윈도우 같은 걸 쓰게 되면 뭐 스캐터는 거의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민 메저먼트 모델링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오메트릭 관련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두 번째 모델링이 이제 노이즈,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노이즈 모델링인데요. 이런 노이즈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디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카운팅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보통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바탕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 이제 어떤 unknown f에 대해서 y가 주어졌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풀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가 unknown f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프로블럼 자체는 1포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널 스페이스가 너무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제로가 되는 그런 것들, 그 널 스페이스, 그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이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터레이션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끝까지 안 가고요.
한 3번, 보통 클리니컬 프로토콜은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클리니컬 프로토콜은 스펙에서는 4번이고 아우터 이터레이션이 4번이고 팩 같은 경우는 2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게 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오다 많은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밸류어블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많이, 그러니까 클리니컬리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그 노이즈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심지어 몇 안 되는 이터레이션만 가지고도 기존의 FPP보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 거의 클리닉에서는 또는 스펙에서는 표준적인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델링이 이제 prior information인데요. 그러니까 Y와 관계없이 F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가 어떨 것인가,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이런 maximum likelihood에 넣어서 그 regularize의 형태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그 클리닉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요즘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레귤러라이저로서는 이제 L2 그 미니마이제이션 L2 놈을 써가지고 이제 이미지 자체가 이제 부드럽다, 스무드하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TV 놈이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내 이미지의 엣지를 프리저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prior information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이미지는 패치 스파르스하다, 그러니까 스파르시티가 있다, 패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F는, 내 스펙 이미지는 같이 그 아까 찍은 하이 레졸루션 CT하고 꽤 코릴레이션이 크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는 역할들을 이 레귤러라이저를 잘 디자인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가지 정도의 모델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모델링을 좀 더 애큐레이트하게 해가지고 좀 더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고, 그래도 조금 더 좀 더 빨리 결과 얻어보자,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SF를 한번 생각해보자,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아이디어하게는 내가 여기다 포인트 소스를 놓게 되고 디텍터로 찍게 되면 점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찍어보면은 점이 점점 더 블러링이 심해지죠.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피놀 카메라랑 똑같은 원리니까요. 하지만 아이오나인 131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하이 에너지 그 파티클을 내보내기 때문에, 감마레이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리메이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돼서 컬리메이터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테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많이 무시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무시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퀀티피케이션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그 각 거리에 한 6군데 정도에서 거리에서 그 포인트를 측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2D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해서, 또는 2D 가우시안 플러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통해서 그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펑션 자체는 지금 앰플리튜드와 웨이트로 지금 또는 스케일로 저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앰플리튜드와 웨이트에 대한 어떤 값들을 각 거리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 값들이 이 점들이고요. 그것들을 또 1D 펑션으로 이렇게 피팅을 하게 되면은 각 모든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2D 펑션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가우시안이라든지 가우시안 익스포넨셜 펑션이 로테이셔널 인베리언트 하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테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테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PSF를 그냥 고정된 그 펑션을 쓰지 말고 아예 템플릿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비스플라인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 자체를 한번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뭐 템플릿 자체를 이제 안정적으로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prior information을 사용해줬고요. 뭐 로테이셔널, 뭐 시메트리시라든지 아니면 non negative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prior information 사용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PSF 템플릿을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로테이셔널리 인베리언트한 어떤 그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로테이셔널리 베리언트한 어떤 그런 페네트레이션 테일을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2월에 나왔던 TMI 페이퍼에 그 자세한 프로시저는 실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저희가 진짜로 메저한 그런 메저먼트한 어떤 그런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고요. 요 그 뭐죠? 그 파란색이 가우시안 펑션만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테일이 전혀 없죠. 근데 그나마 익스포넨셜 펑션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테일이 좀 보이는데 테일에서 좀 이렇게 약간 업셋이 돼 있죠. 이쪽은 위로 돼 있고 이쪽은 아래로 돼 있죠. 왜냐하면은 테일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중간 값을 얘가 예측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중간으로 지금 이거와 한 중간 정도로 나오겠죠. 저희가 빨간색이 저희가 프로포저 메소드인데요. 이렇게 잘 피팅이 된 결과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 잘된 피팅을 원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퀀티피케이션을 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잘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리커버리 코에피션트라 그래서 액티비티 자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리커버리 했냐를 표현해 주는데요. 100%가 가장 좋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우시안을 썼을 때나 가우시안 익스포넨셜을 썼을 때보다 이 빨간색 저희가 프로포저 메소드 자체가 100%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이제 같은 알고리즘을 물론 썼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저희가 더 리커버리를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엑스케 팬텀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팬텀을 이용해서 매저를 해봤고요.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션 데이터도 넣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루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텐덴시, 즉 리커버리 코스가 그 향상되는, 그러니까 그 값이 커지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그 퀀티피케이션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더 정확한 어떤 그런 도시메트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 모델링은 그럼 프라이어 인포메이션 한번 사용해보자. CT 있는데 이거 있으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스펙 CT이기 때문에 CT를 이용했고요. 물론 팻 MR이 있을 경우에는 MR을 이용해서 팻으로 똑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용한 것은 이제 패치 시뮬러리티 또는 패치 스파시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즉 나는 그 패치, 그러니까 그 한 이미지에 비슷한 패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non-local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그 레귤러라이저를 디자인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패치 시뮬러리티를 이런 웨이팅 펑션을 이용해서 메저링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패치 사이에 L2놈을 구하게 돼서 이것을 마이너스 값을 붙이고 익스포넨셜 펑션에 넣게 되면은 패치가 굉장히 비슷하면은 1이 나오겠고 굉장히 다르면은 거의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물론 필터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요즘 가장 각광받고, 그러니까 디노이징 쪽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넌러커민 쪽의 그 일이 되고요. 이것을 또 레귤러라이저 디자인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넣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패치 시뮬러리티를 이제 이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패치 시뮬러리티 자체를, 그러니까 그 시뮬러리티를 이제 측정하는 이 영상 자체가, 에스티메이트된 영상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거 말고 CT 인포메이션도 있지 않느냐, CT 인포메이션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웨이팅 펑션인데 단지 CT를 이용해서 그런 웨이팅 펑션을 측정하게 되고, 그럼 이걸 잘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그런 레귤러라이저를 디자인해볼까라는 것이 저희가 가졌던 문제였고요. 저희가 필터링 쪽은 일을 해서 다음 달에 지금 PMB의 페이퍼가 실리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제 필터링 쪽의 일들은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레귤러라이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들이 이 두 개의 웨이팅을 곱해서 레귤러라이저 디자인하는 건데요. 뭐 이거랑 이거랑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의 레귤러라이저고 결국은 non-convex 레귤러라이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더 해보는 겁니다. 쉽죠? 하나 곱하고 하나 더하는 겁니다.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곱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너무 노이즈가 심해버리면 스펙에서, 그러면 이 웨이팅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아예 레귤러라이징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내 CT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웨이팅을 갖게 되는 거죠.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더하기를 해봤고, 그거를 바탕으로 non-convex regulariser를 디자인한 겁니다.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OSEM, 즉 unregularized 메소드고요. 이거는 이제 그 CT 인포메이션 사용하지 않았을 때, CT 인포메이션을 기존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좀 더 이제 엣지가 좀 더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포즈한 메소드인데요. 이제 엣지가 좀 더 분명하게 살아있고, 좀 더 이제 그 튜머 쉐입도 좀 더 동그랗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퀀티피케이션이 더 중요한데요. 저희는 RMS 에러라든지 리커버리 코에피션트 모두가 기존의 메소드에 비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잘 봤는데요. 이 non-local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계산이 너무 느립니다. 레귤러라이저 너무 헤비한 거죠. 기존의 레귤러라이저들은 대부분 이렇게까지 계산량이 헤비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너무 헤비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조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OSEM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오더 서브셋을 이용해서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켰고, 이 향상된 속도를 바탕으로 사실은 이게 클리니컬리 쓰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OS는 사실은 이 부분, 즉 likelihood 텀만은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likelihood 텀에 대한 어떤 스피드업만 하기 때문에 레귤러라이저가 너무 느리게 되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그럼 스플리팅을 해보자. likelihood 텀과 레귤러라이저를 분리하자. 그래서 여기는 F, 여기는 U로 놓고 단지 subject to U는 F라고 놓은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플리드 3D 그 컨퍼런스 페이퍼에 실려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스플리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 그 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likelihood가 여기 있고 레귤러라이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 텀이 있어서 여기 D가 이제 그거죠. 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값이 되는 거고, 여기 뮤는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ADMM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브 옵티마이션 프로블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레귤러라이즈 텀에 그냥 L2 그러니까 그 L2 놈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썼고요. 많이 안 돌려도 되기 때문에 그냥 원 이터레이션만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텝 사이즈도 그 뉴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잘 디자인을 했고요. 다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서브 이터레이션, 두 번째 서브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DPLO의 EM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거의 다 OS 어프로시메이션까지 해서 이제 투 아우터 이터레이션 정도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브 이터레이션 2에 서브 프로블럼 2에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업데이트 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DM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각각의 서브 프로블럼 자체가 기존의 방법으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이 y-axis가 이제 그 RMSE 에러가 되는 거고, x-axis가 타임,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타임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RMS 에러가 낮아지겠죠. 모델이 정확하다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기 있고요. EM, OSEM 큰 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야 되지만은 레귤러라이저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요. 이 LBFGS는 이제 그 코디네이터 계열의 방식인데요. 그 부분은 꽤 빠른 편인데 저희가 디자인한 것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냅샷을 찍어보면요, 이게 500초가 지났을 때 어떤 이미지인데요, 그 컨트라스트가 대부분 다 이렇게 제대로 리커버리가 안 됐죠. 하지만 ADMM은 거의 true에 가까운 것으로 리커버리가 돼 있고요. 1000초 정도 지났을 땐 LBFGS나 ADMM이랑 비슷해야죠. 왜냐하면 이 모든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같은 프로블럼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벤츄얼리는 결국은 다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 자체를 이제 리커버리 코에피션트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요.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거의 800초 이상 가야 제대로 fully 리커버리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초대에서 리커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GPU까지 더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마찬가지 결과를 다른 리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델의 향상 자체가 어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어떤 액큐레이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델링을 굉장히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CT 인포메이션을 프라이 인포메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드밴스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 이미지를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전체 토크의 어떤 서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